안녕하세요. 지혜 한 줄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를 격려하려고 한 말이 오히려 어색한 공기를 만들어버린 적 말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대단하세요. 같은 격려의 말을 건넸는데 상대방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그 관계가 왜 자꾸 불편해지는지 잘 모릅니다. 친해지려고 칭찬을 더 많이 하는데 왜 상대는 점점 거리를 두는 걸까요?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는데 왜 대화는 점점 피곤해지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내가 말을 잘 못해서 혹은 나이 들어서 말이 서툴러졌나 봐 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이 많아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을 줄였더니 관계가 편해졌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늘 좋은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예쁜 말보다 편한 말이 오래간다는 것을요. 칭찬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존중을 표현하는 말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칭찬을 대신할 수 있는 오히려 칭찬보다 훨씬 효과적인 말투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심코 쓰지만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말투 2가지도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의식하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작은 차이들입니다.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칭찬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대신 오늘 알려드릴 말 한마디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되실 겁니다. 상대가 어깨에 힘을 빼고 편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잘했어요. 대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한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직접 만든 떡을 모임에 가져오셨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인절미였습니다. 그걸 받아든 50대 회원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대단하세요. 이걸 직접 다 만드셨어요. 진짜 잘 만드셨네요. 그런데 떡을 가져오신 분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뭐 그냥 만든 김에라고 얼버무리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칭찬을 한 분도, 받은 분도, 주변 사람들도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회원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자 떡을 가져오신 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별거 아닌데 맛있게 드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 다른 말 한마디가 만든 차이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60대 이상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같은 행동에 대해 서로 다른 피드백을 주고 그들의 감정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A그룹에게는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같은 평가적 칭찬을 했습니다. B그룹에게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같은 인정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참가자들에게 방금 받은 말에 대한 느낌을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고마운데 왠지 어색했다. 평가받는 기분이었다고 답한 비율이 68%였습니다. 반면 B그룹은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편안했다고 답한 비율이 82%에 달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평가적 칭찬보다 과정을 인정하는 말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칭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잘했어요. 는 평가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한 뒤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은연중에 위계가 숨어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배워야 하는 사람, 그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면 수고 많으셨습니다는 인정입니다. 상대가 들인 시간과 노력, 그 과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는 말입니다. 거기엔 평가가 없습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애쓴 거랍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들은 이미 평가받으며 살아온 인생이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평가받았습니다. 이제는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당신이 한 일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라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칭찬은 때로 상대를 긴장시킵니다. 다음에도 잘해야 하나, 기대에 부응해야 하나 같은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인정은 상대를 편하게 합니다. 당신은 그대로 충분합니다. 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평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인정에서 시작된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만남을 나와 너의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상대를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인격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했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상대를 평가할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상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 봅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누군가 뭔가를 해냈을 때 잘했어요. 대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상대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 작은 말 하나가 관계의 편안함을 선물할 겁니다. 평가 대신 인정을, 칭찬 대신 존중을 건네는 연습. 그것이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해결보다 먼저 공감하는 말투.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자꾸 늦게 들어와. 애들도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쌓이는데 말이야.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분이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 안 하면 몰라요. 당당하게 말씀하셔야죠. 선의에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그럴까봐 라고 작게 중얼거리고는 말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니까 더 힘드시죠. 그러자 할머니는 그러게 말이야.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속이 타고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해결책을 듣지 못했는데도 할머니 얼굴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미국 UCLA의 사회심리학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됐는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형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같은 조언들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형 반응이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러셨군요. 같은 감정 인정의 말들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65세 이상 그룹에서 공감형 반응이 더 도움이 됐다고 답한 비율이 74%였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형 반응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위축됐다고 답한 비율도 59%나 됐습니다. 조언이 도움보다 부담이 된 겁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공감받을 때 비로소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돼. 같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게 도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 주길 원할 뿐입니다. 특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어른들은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직접 나서야 할지 참아야 할지, 그런 판단은 이미 수없이 해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힘들고 그 선택이 외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건 마치 당신은 아직도 판단을 못하는군요 라고 들립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요 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을 닫게 됩니다. 반면 힘드셨겠어요 라는 말은 다릅니다. 그건 평가도 조언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감정을 압니다 라는 인정입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공감은 해결책보다 강력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주의 집중은 상대의 고통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것이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그는 타인의 아픔 앞에서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것,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 주는 것이 진짜 연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묵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말을 해줘야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언 없이 그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거든 조언을 참아 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세요. 대신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상대가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편안한 표정을 짓는지 보십시오. 해결책은 나중에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바로 지금, 그 순간에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두 번째 말투입니다. 세 번째, 성격 칭찬보다 존재를 인정하는 말. 한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박자도 조금 어긋났지만 끝까지 부르셨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분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음정도 잘 맞으시고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를 부른 분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음치인데요 뭐라고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칭찬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분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엔 다른 회원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 자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러자 노래를 부른 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여기 오는 게 즐거워요. 하며 편안하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능력을 칭찬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발달심리학과에서 중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각기 다른 종류의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그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측정했습니다. A그룹에게는 당신은 참 착하시네요. 성격이 좋으세요. 같은 성격 칭찬을 했습니다. B그룹에게는 당신이 여기 계셔서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 이 자리가 의미 있습니다. 같은 존재 인정의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A그룹은 칭찬을 받아서 좋았지만 부담스러웠다고 답한 비율이 64%였습니다. 그 칭찬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반면 B그룹은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기분이었다고 답한 비율이 79%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격 칭찬은 특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반면 존재 인정은 조건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성격이 좋으세요 라는 말 속에는 은근히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성격이고 무엇이 나쁜 성격인가? 그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부담을 느낍니다. 계속 이렇게 착하게 굴어야 하나? 이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는데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평생 뭔가를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느라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환영받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여기 계셔서 좋습니다 라는 말은 다릅니다. 거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착해서, 능력이 있어서, 유머러스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라서, 당신이 여기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그 무조건성이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성격을, 외모를. 하지만 가장 큰 칭찬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인정입니다. 당신은 그대로 충분합니다 라는 메시지. 그게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류는 상대를 평가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저 상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할 때 진실한 만남이 시작된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만남을 실존적 소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를 수단이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존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깊은 관계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있어서 좋다고 말할 때 우리는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를 인정할 뿐입니다. 그 순수한 인정이 관계에 안전함을 만듭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거든 성격이나 능력을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상대가 얼마나 편안한 표정을 짓는지 보십시오. 조건 없는 인정, 평가 없는 환영. 그것이 나이 들어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세 번째 말투입니다. 존재 자체로 환영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 자기 모습을 보입니다. 네 번째, 말을 줄이고 반응을 늘리는 말투. 한 경로당 바둑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자가 말이야. 이번에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착하긴 착해. 옆에 있던 한 분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애들 중요한 건 인성이죠. 손자분 참 착하게 키우셨네요. 대단하세요. 칭찬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이야기가 가로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할아버지가 또 손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이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손자분이 좋아했겠는데요? 짧은 맞장구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손자가 어떻게 상을 받게 됐는지, 상 받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긴 말 한마디보다 짧은 반응 몇 마디가 더 큰 대화를 열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최근 경험을 말하게 하고 듣는 사람의 반응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A 유형은 긴 칭찬과 평가였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정말 잘하셨네요. 대단하세요. 같은 긴 문장으로 평가했습니다. B 유형은 짧은 반응과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요. 어떠셨어요? 같은 짧은 호응이었습니다.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A유형 대화는 평균 3분 내에 끝났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말을 줄이고 대화가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B유형 대화는 평균 12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야기를 편하게 풀어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긴 칭찬은 대화를 끊습니다. 상대에게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짧은 반응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상대에게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고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평가를 해야 대화가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긴 말이 대화를 막고 짧은 반응이 대화를 열어줍니다. 대단하세요라는 말은 대화의 종결입니다. 그 한마디로 상대의 이야기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말하던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뭐 그렇죠. 하고 입을 닫게 됩니다. 반면 그러셨군요는 대화의 연결입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계속 말해도 된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던 사람은 안심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주길 원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감탄하거나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 이야기에 관심 있다는 걸 짧게 표현하는 것. 그게 진짜 경청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의 교환이 아니라 존재의 만남이다. 침묵도 말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그는 진짜 대화란 많은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셨군요라고 짧게 반응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내가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펼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경청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거든 긴 칭찬을 참아보십시오. 대신 그러셨군요. 그래서요? 그랬어요? 같은 짧은 반응을 해보십시오. 상대가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편하게 풀어내는지 보십시오. 말을 줄이고 반응을 늘릴 때 대화는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네 번째 말투입니다. 때로는 침묵 가까운 짧은 호응이 긴 칭찬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조언 대신 질문으로 끝내는 말. 한 아파트 분여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한가 봐. 화도 자주 내고 말도 별로 없고. 그러자 한 회원이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취미 생활 권해보세요. 등산이나 낚시 같은 거. 남자들은 밖에 나가야 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제 남편도 그랬는데 운동 시작하고 나서 좋아졌어요. 선의의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낸 분은 그렇긴 한데라고 얼버무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회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혹시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자 처음 말을 꺼낸 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해요. 좀 내버려뒀으면 스스로 뭔가 찾지 않을까. 스스로 답을 찾은 겁니다. 조언이 아닌 질문이 상대를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하고 두 가지 반응을 제시했습니다. A그룹에게는 구체적인 조언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같은 해결책이었습니다. B그룹에게는 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무엇이 가장 마음에 걸리세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한 달 뒤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A그룹은 조언을 실행에 옮겼다고 답한 비율이 3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B그룹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실행했다고 답한 비율이 71%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B그룹이 상대방에게 더 고마움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이 85%였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조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질문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줍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해답을 발견합니다. 조언은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능력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알려줄게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받는 사람은 때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는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답을 실행할 용기가 없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전합니다. 그 믿음이 상대에게 힘을 줍니다.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또한 질문은 대화를 열어줍니다. 조언은 대화를 닫지만 질문은 상대가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지? 같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과정이 진짜 해결로 이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이라는 대화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지 않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게 했습니다.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라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그는 자신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 안에 이미 있는 답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으로 끝낼 때 우리는 상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동료가 됩니다. 그 평등한 관계가 대화를 편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거든 조언을 참아보십시오. 대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조언 대신 질문으로 끝낼 때 상대는 무력감 대신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5번째 말투입니다. 답을 주는 것보다 답을 찾을 공간을 주는 게 때로는 더 큰 도움입니다. 6번째,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교가 되는 말. 한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보반 수업이었는데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처음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힘겹게 글씨를 썼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옆에 있던 한 분이 그 작품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와, 저기 김 선생님보다 훨씬 잘 쓰셨네요. 김 선생님은 삐뚤삐뚤한데 선생님은 반듯하게 잘 쓰셨어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던 김 선생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칭찬받은 분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또 다른 분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엔 강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작품인데 끝까지 집중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자 교실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노력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사회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0대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칭찬의 유형에 따른 감정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A그룹에게는 비교형 칭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셨어요. 누구누구님보다 나으세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B그룹에게는 절대형 칭찬을 했습니다. 노력이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비교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A그룹에서 칭찬이 불편했다고 답한 비율이 73%였습니다. 칭찬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깎아내려진 기분이었다. 나도 언젠가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 B그룹은 순수하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고 답한 비율이 86%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교형 칭찬은 관계에 긴장을 만듭니다. 칭찬받은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된 사람 모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관계를 해칩니다. 누구보다 낫다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경쟁입니다.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공동체는 경쟁의 장이 됩니다. 서로를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보게 만듭니다. 더 문제는 비교형 칭찬을 들은 사람도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해서 칭찬받은 거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다음엔 내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내가 못하면 저렇게 깎아내려지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 들어 형성되는 공동체는 경쟁이 아닌 연대가 중요합니다. 교실, 모임, 경로다. 그곳은 누가 더 잘하느냐를 겨루는 곳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비교형 칭찬은 그 안에 서열을 만들어버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다릅니다. 거기엔 비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당신의 노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수한 인정이 관계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는다. 비교는 항상 우월과 열등을 만들고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교만이다. 그는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태도가 결국 관계를 망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독립된 인격이 아닌 상대적 존재로 봅니다. 그게 관계를 해칩니다. 이제부터 칭찬할 때 조심하십시오. 누구보다 낫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비교 없는 인정, 순수한 존중. 그것이 공동체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교가 되는 말. 그것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첫 번째 말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비교가 섞이는 순간 칭찬은 독이 됩니다. 7번째, 좋은 의도로 포장된 군계 말투.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은 아직 안 해도 된대. 그냥 약 먹으면서 지켜보래.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걷기 운동은 하셔야죠. 건강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운동 안 하시더니 이제라도 운동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치 혼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할머니가 또 무릎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무릎 아프면 걷는 것도 힘드시죠.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편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걷긴 해. 아프지만 안 움직이면 더 굳을 것 같아서. 군계가 아닌 공감이 대화를 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게 하고 두 가지 반응을 제시했습니다. A그룹에게는 조언형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은 훈계조 말들이었습니다. B그룹에게는 공감형 반응을 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같은 감정 인정의 말들이었습니다.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A그룹은 상대가 나를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느꼈다고 답한 비율이 81%였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바보 같았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반면 B그룹은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위로가 됐다고 답한 비율이 79%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조언을 싫어합니다. 평생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훈계조 말투는 그들의 자율성을 부정합니다.
설령 좋은 의도라도 상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말 뒤에는 종종 훈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은 말들.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마치 자신이 판단력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마치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훈계조 말투는 대부분 부정적 가정을 깔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당신은 모르니까 내가 알려준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상대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반면 힘드시겠어요? 는 다릅니다. 거기엔 판단이 없습니다. 상대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입니다. 그 인정이 상대를 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만듭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대상으로 만든다. 진정한 자유는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하다. 그는 타인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나는 주체성을 잃고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상대를 판단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상대를 자율적 주체로 존중합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이제부터 조언을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렇게 하세요는 상대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대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훈계 대신 공감을, 가르침 대신 경청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의도로 포장된 훈계 말투. 그것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두 번째 말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칭찬이 항상 관계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칭찬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거리를 만들고, 부담을 줍니다. 잘했어요. 대단하세요. 같은 말들이 오히려 상대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고, 위계를 만들고, 긴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말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예쁜 말보다 편한 말이 중요해집니다. 칭찬보다 인정이, 조언보다 공감이, 평가보다 존중이 필요해집니다. 당신은 잘했어요가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훌륭해요가 아니라 힘드셨겠어요. 당신은 대단해요가 아니라 당신이 여기 계셔서 좋습니다 라는 말이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교가 되는 말. 좋은 의도로 포장된 훈계 말투. 이런 말들은 아무리 선의에서 나왔다 해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긴장시키고 거리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줄여보십시오. 칭찬을 하나 줄이십시오. 잘했어요. 대신 침묵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늘려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당신이 여기 계셔서 좋습니다. 같은 말을 하나 더 해보십시오. 관계는 많은 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적은 말이지만 진심이 담긴, 평가하지 않지만 존중이 느껴지는, 화려하지 않지만 편안한 그런 말들로 채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내일부터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줄였더니 관계가 편해지는 경험, 여러분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쁜 말보다 편한 말이 오래갑니다. 화려한 칭찬보다 조용한 인정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런 말투 하나가 오늘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혜 한 줄기였습니다.